안녕하세요. 문다소 중문입니다. 탕정 푸르지오 리버파크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 문다소 중문에서는 각 타입별 평면도를 3D로 제작한 이후에 현관 그리고 드레스룸 쪽에 설치가 가능한 중문을 실제 설치해 가면서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리얼한 시공 시뮬레이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현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중문들이 설치될 수 있는 구조로 현재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74 타입 A 같은 경우는. 그리고 드레스룸 같은 경우도 중문을 설치하면 좋을 수 있는 이제 공간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드레스룸 위쪽에 이렇게 외창이 있습니다. 사실 여름이나 뭐 이렇게 봄, 가을 이럴 때는 크게 느끼는 바가 없지만 이제 동계가 접어들면 이 외창으로 들어오는 한기가 상당한 숙면의 공간을 조금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뭐 붙박이장에 들어오는 이 길이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는 이 자리 부분이 좀 변경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욕실 이 끝벽에서 설치하는 부분들이 가장 기본이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관 같은 경우는 뭐 원슬라이딩, 뭐 비대칭 여닫이, 폴더 스윙 도어 또는 3연동 중문 다양한 중문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내 집의 인테리어감을 살리고 싶거나 또는 구성 세대에 맞게끔 안전한 도어를 원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기준에 부합하고 고민하신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실제 설치해 가면서 디테일하게 각 중문들의 장단점을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4A 타입의 평면도를 3D로 제작한 모습을 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 이 평면도가 3D의 평면도가 바로 74A 타입의 평면도입니다. 자, 현관 같은 경우는 팬트리 쪽과 그리고 신발장이 양측면에 놓여 있습니다. 타입별로 이 현관의 모습이 조금 상이하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스위치가 있고요. 이쪽은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실제 현관의 사이즈는 약 1m 16cm입니다. 1m 20이 조금 안 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개방감이 넓은 이런 중문을 좀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 외에 뭐 안전한 중문 그리고 디자인적인 요소가 좀 더 높은 중문 또는 중문의 본연의 역할인 방풍이나 방한, 방음 이 기능이 탁월한 그런 중문들 이러한 중문들을 실제 설치해 가면서 그 기능에 충실한 제품들을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저희 문다소 중문에서는 여러 가지 중문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중문이 바로 폴드 스윙 도어입니다. 폴드 스윙 도어는 3분의 1과 3분의 2 사이즈의 중문이 이렇게 접히면서 열리는 구동 방식이거든요. 약 85%가 열리기 때문에 현관 계급으로 들어오는 제품들은 다 무난하게 통과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개방감이 우수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사용하셔도 아이들의 손김이나 찍힘 이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도어를 고민하신다면 폴드 스윙 도어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려보고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레일이 없기 때문에 발 걸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도어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슬라이딩 도어입니다. 원슬라이딩은 이렇게 문 하나가 좌에서 우로 이동하는 방식이죠. 통창의 디자인, 그리고 유리를 분할하는 디자인, 그리고 아치 디자인, 그리고 여러 살대가 모여지는 간살 디자인. 아마 원슬라이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런 디자인들에 대해서 좀 익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타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실제 사례를 보면서 또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비대칭 여닫이 중문입니다. 비대칭 여닫이는 상당히 심플하고 개방감 좋고 청고가 높아서 레트로한 느낌의 그런 감성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선택을 하신 중문 중에 하나입니다. 4분의 3 사이즈, 4분의 1 사이즈 두 개가 다 열려지는 제품입니다. 요 도어도 이 조그만 이 사이즈의 도어도 열리게 되고요. 그 양방향 다 밀어도 되고 잡아다녀도 되는 이런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전체 통창, 유리를 분할하는 디자인, 그리고 아치 디자인 또는 간살 디자인, 다양하게 디자인을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좁은 현관에 유리를 통창으로 해서 난 여닫이 형태로 집의 개방감을 넓히고 싶다. 반자동형으로
설치하고 싶다라고 고민을 하신다면 저희 문다수의 리버서블 도어를 또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서블 도어는 통창을 기본으로 해서 구동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 이제 도어는 회전하는 중심축이 이 끝선에 있거든요. 이 끝선에 있기 때문에 문을 열게 되면 이렇게 이 회전 반경이 이 끝선에서부터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신발에 걸림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리버서블 도어는 보시는 것처럼 중심축, 회전축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 3분의 1 지점에 있거든요. 그래서 문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절반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발의 걸림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면서도 통창의 유리를 사용할 수 있어서 개방감을 높일 수 있는 중문이 바로 리버서블 중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삼연동 중문. 삼연동 중문은 너무나 익숙하고 그리고 방풍이나 방한, 방음 이런 기능들에 있어서 가장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삼연동 밀폐형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m 16cm라는 작은 공간에 그 사이즈 그대로 설치를 하게 되면 사실 너무나 이 열리는 계곡부가 작습니다. 70cm 정도 열리기 때문에 사실 큰 짐을 자주 들고 드나드는 이런 생활 패턴이라고 하셨을 때 조금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제가 꼼꼼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폴드 스윙 도어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 도어를 실제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손잡이 방향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손잡이 방향은 거실 방향 쪽으로 위치하게 되면 됩니다. 왜냐? 문을 들어오고 이 손잡이를 밀어서 가장 짧게 들어오시는 동선을 형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잡이는 거실 방향이다. 공식처럼 외워두셔도 되고요. 또는 이 손잡이가 반대로 이렇게 되었을 때는 자,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오셔서 여기서 열고 이렇게 돌아 들어가야 됩니다. 약 한 1m 정도를 돌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사실 이게 큰 불편함을 주는 건 아니지만 굳이 1m를 돌아 들어가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가이드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역시 생활 패턴에 맞게끔 위치 방향을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열려있는 부분들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열리는 모습을 좀 보시게 되면 좀 이해가 되실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이쪽으로 정렬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복도에서 보게 됐을 때 이렇게 접히면서 열리기 때문에 이쪽 복도 쪽 그리고 현관 쪽으로 이렇게 돌출되는 이 사이즈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문을 전체 다 열고 들어오더라도 화장실에 나오시는 분 또는 거실에서 화장실 가시는 분들이 큰 통행에 이 방해를 받지 않는 게 바로 이 폴드 스윙 도어라는 거죠. 신발의 걸림도 크게 없고요. 신발 한번 여기 놓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발을 놓았을 때 이 열리는 이 회전 반경이 이렇게 되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쪽 끝선에서 이렇게 이런 회전 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신발에 걸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 현관에서 바라봤을 때도 이런 느낌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열리는 개방 폭이 85% 정도 열리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자, 우리가 층간소음 매트를 설치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닫이를 설치하게 되면 층간소음 매트에 대한 손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회전 반경만큼 이렇게 절단을 좀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절단을 하고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런 측면도 구매하시기 전에 한번 고민을 좀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폴드 스윙도어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도어의 작동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유리는 다양하게 불투명, 투명 종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편안하게 선택 가능하시고요. 자, 이렇게 열 때 밀어서 또는 잡아다녀서 양방향으로 편안하게 열고 다시 반자동으로 닫히는 구동 방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편안함이 있다라는 모습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단부에 레일이 없습니다. 레일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이렇게 발 걸림이라든지 또는 물건을 드나듦에 있어서 손상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적죠. 그래서 폴드 스윙도 같은 경우는 하단 레일이 없고 안전하고 그리고 양방향성이고 반자동형이어서 상당히 내가 뒤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대부분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내가
열고 다시 닫아야 되는, 방문도 역시 마찬가지 수동형이기 때문에 내가 열면 다시 닫아야 되는 이런 수동형에서 반자동형이기 때문에 몸으로 밀고 들어가도 상당히 자동으로 닫히는 이런 편리함이 있다라는 게 바로 폴드 스윙도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이 닫힐 때도 마지막에 속도가 급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에 벽에 기대고 있어도 문이 닫힐 때 찍히는 그런 사고가 전혀 없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면서, 아이들과 함께 사용하셔도 가장 안전한 도어가 바로 폴드 스윙 도어이고, 짐을 들고 들어올 때도 가장 편리하게 신발 걸림 없이 그리고 이렇게 복도를 지나가는 가족 구성원과 이렇게 겹치는 이런 부분, 충돌하는 부분들이 전혀 없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유용하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중문이 바로 폴드 스윙 도어다라는 측면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타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폴드 스윙 도어의 사진을 보면서 여러 가지 옵션이나 분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문을 선택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주문은 언제 설치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주문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예전에는 현관의 주문 사이즈가 1m 50까지도 됐었기 때문에 사실 먼저 설치를 하고 이사를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1m 20 이하의 작은 사이즈의 현관이라서 실제 주문을 먼저 설치하고 물건이 들어올 때 주문에 손상이 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시간을 내서 하자 보수를 해야 되는 이 과정들이 좀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사 먼저 가구 가전이 들어오고 난 다음 이사 완료 이후에 마지막에 시공하는 이런 선택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먼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양을 하는지 좀 보여드리는 사진이거든요. 바닥 보양, 그리고 먼지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비닐막으로 커버링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대부분 절단이나 뭐 이런 먼지 날린 부분들은 현관 밖에서 작업을 다 하고요. 이 집 안에서는 이제 부착만 해 나가는, 설치만 해 나가는 과정을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먼지가 유입되지 않는 이런 공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사 이후에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는 이제 신생아나 기관지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혹여나 그런 이제 정도에 따라서는 이사 전에 하시는 부분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측면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안 내부로 완전히 열었을 때 간섭되는 부분들을 좀 전에 설명드렸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복도 쪽 안쪽으로 이렇게 도출되는 부분들에 대한 기례를 말씀드렸는데, 폴드 스윙도어는 기본적으로 3분의 2 넓이의 절반만 이렇게 복도 쪽으로 나오거든요. 상당히 적은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통로를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도어의 가장 기본형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폴드 스윙도어는 문틀의 색상은 2, 30여 가지가 되고요. 그 외에 원하시는 필름의 컬러 넘버만 주셔도 다른 뭐 LG, 삼성, 예림, 영림 다양한 회사들의 컬러 필름을 대입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리를 다양하게 선택 가능하시고, 유리 몰딩, 손잡이, 화이트, 블랙, 골드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변경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여기는 코튼 화이트 컬러인데 유리는 투명 유리입니다. 여기는 브론즈 유리거든요. 지금은 이제 양쪽 다 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브론즈의 브라운 컬러가 좀 적게 보이는데요. 브론즈 유리고 여기 투명 유리고요. 유리 몰딩 화이트, 손잡이 화이트 깔끔하게 이제 가시는 거죠. 대부분 현관이 좀 더 어두운 느낌들이 많이 날 때는 이렇게 전체 밝은 느낌으로 하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도 동일한 부분인데 여기도 투명 유리입니다. 투명 유리인데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가운데 가스켓 부분도 블랙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기본형은 가스켓으로 갑니다. 이 가스켓이 완전 화이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놨을 때 조금 더 약간 아이보리 컬러가 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싫으시는 분들을 기본적으로 할 때 저희가 이렇게 가스켓을 블랙으로 가거든요. 하지만 이제 기본형은 이렇게 화이트로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바로 브론즈 유리입니다. 브론즈 유리에 유리 몰딩 블랙, 손잡이 블랙, 그리고 컬러는 문틀의 컬러는 코튼 화이트 컬러입니다. 브라운의 컬러가 확실히 차이가 나시죠, 이렇게. 하지만 따뜻한 느낌이나 좀 약간 묵직한 느낌을 원할 때는 브론즈 유리. 근데 깔끔하고
밝은 느낌을 원할 때는 투명 유리를 선택하셔도 상당히 밝은 느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기는 브론즈 유리고 여기는 매트 베이지라는 약간 컬러입니다. 그래서 손잡이하고 유리 몰딩은 흰색인데 베이지가 좀 더 어두운 컬러다 보니까 흰색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포인트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도 이제 매트 베이지, 그리고 브론즈 유리, 유리 몰딩, 테두리는 블랙, 손잡이는 골드로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문틀, 유리 몰딩, 손잡이 이 컬러들을 다양하게 매칭함으로써 좀 원하시는 느낌대로 연출이 다양하게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리는 다양한 종류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는 매트 베이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유리 몰딩 블랙, 손잡이 블랙인데 유리는 모르세로라는 유리입니다. 그래서 세로형의 패턴이 들어가 있는 유리로서 좀 가장 많이 선택을 하시는 유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런 패턴이 싫고 깔끔한 불투명을 원하실 때는 이렇게 브론즈 사틴, 브라운 칼라 브론즈 유리의 불투명을 선택한 부분이죠. 불투명 처리를 한 유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코튼 화이트 컬러의 유리 몰딩 화이트 블랙, 그리고 손잡이 골드로 선택을 별도로 하신 거죠. 자, 여기는 전체 코튼 화이트 컬러의 모르세로 유리의 손잡이만 골드입니다. 유리 몰딩은 화이트로 된 모습이죠. 깔끔하고, 또는 이렇게 포인트 그 문틀 자체에 좀 더 묵직한 감을 원할 때는 베이지 톤으로 내려오셔도 전혀 무난한 감을 가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코트라이드 컬러의 모르세로 유리의 유리 몰딩 손잡이는 골드로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좀 뚜렷한 선명한 외곽 라인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문틀 같은 경우도 다양한 컬러를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린 계열 컬러를 가져오실 수가 있고, 브론즈 유리의 손잡이와 유리 몰딩은 골드로 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블루 계열이고요. 블루 계열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많이 선택을 하셨던 컬러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좀 더 이런 강한 컬러보다는 좀 더 이제 무난한 컬러를 좀 많이 선택을 하시는 부분이 좀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집안에서 내가 바라보기 때문에 내 눈에 가장 예뻐 보이거나 좀 편안한 느낌의 컬러가 사실 정답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이 예쁘다 이런 느낌들보다는 내가 보기 예쁘다 이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래 하단을 막는 옵션의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부분 이제 맞은편 방이나 또는 신발에 보이는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거든요. 또는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으면 이 아래쪽 부분에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감을 줘서 이렇게 아래 하단 막음의 옵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모르세로 유리 몰딩 화이트고, 손잡이는 골드 이렇게 선택한 모습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플루트 유리예요. 플루트 유리인데 이 모르세로 유리의 한 3분의 1 정도의 아주 잔잔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이런 물결 패턴이 보이는데, 실제 사진에서는 이 플루트 이게 모르세로 유리가 상당히 예뻐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도 플루트 유리를 직접 보시면 그 플루트 유리도 상당히 예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동일하게 이렇게 골드 컬러 손잡이를 하신 거고요. 자, 여기는 아래 하단 막음 동일하고 모르세로 유리에 화이트 손잡이까지 유리 몰딩 화이트. 되게 이제 깔끔하고 전체적으로 대부분 이제 집안 내부의 컬러들이 완벽한 화이트 컬러는 아니지만 화이트 컬러에 준하는 밝은 채도 무채색의 밝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밝은 느낌이고 환한 느낌을 원한다면 이런 전체적으로 환한 느낌의 컬러를 선택하셔도 무방하고요. 또는 이제 손잡이나 뭐 이런 부분들만 포인트로 주셔도 무방하다는 말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불투명 처리, 앞에 방에서 현관에 들어올 때 앞에 방이 다 보이는 게 싫으실 때는 불투명 처리 하시면 되고요. 또는 이렇게 방이 좀 더 정면으로 보이지 않거나 보여도 무방하다고 하시면 이렇게 투명 유리 하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컬러 같은 경우도 너무나 다양한 컬러들이 있는데, 이런 샴페인 골드 그리고 인디 브라운 컬러 이런 부분 컬러가 상당히 은은합니다. 샴페인 골드는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거고요. 여기는 이제 모르세로 유리 몰딩하고 손잡이는 골드 아래 하단 막음을 하신 거고, 이거보다 좀 더 예쁜 채도가 좀 더 있으면서 포인트가 주는 묵직한 컬러는 이 인디 브라운이 상당히 많이 선택을 하시거든요. 되게 예쁜 컬러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도 이 인디 브라운 컬러를 많이 선택을 하신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는 이제 유리 몰딩 블랙 그리고 아래 하단 막음 손잡이 골드, 자 이렇게 선택을 하셨던 설치 사례가 되겠습니다. 폴드 스윙도어는 다양한 디자인은 가지고 있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편리하고 안전한 도어를 기본으로
가장 큰 장점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디자인보다는 투명과 불투명, 그리고 밝거나 좀 더 어둡거나 아니면 포인트를 주거나 무난하거나 이런 네 가지 정도의 큰 대분류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투명에 약간 이제 컬러를 좀 더 톤 다운 시키거나 아니면 유리로 브라운 컬러로 멋스러움 좀 더 주거나 아니면 손잡이나 유리 테두리로 좀 더 그 강한 느낌을 좀 더 주거나 이 정도의 컬러 옵션 선택이 대부분의 이제 옵션이기 때문에 폴드 스윙도를 선택하시는 분들께서는 밝은 느낌이냐 또는 약간 묵직한 느낌이냐 아니면 가장 무난한 느낌이냐 요 정도 선상에서 고민하시면 충분하시고요. 실제 실측을 할 때 계약하시고 난 이후에 저희가 각 세대를 방문하면서 실측을 진행을 하는데 그 당시에 박람회 때 말고요. 박람회 때 계약을 하시고 나면 저희가 세대 내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컬러 패치 유리를 다 들고 실측을 하기 때문에 그때 벽에 대어보고 유리도 대어보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가장 내가 마음에 드는 이런 컬러와 유리를 또는 그 중문의 최종 단계를 결정하시게 된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폴드 싱글은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중문에 대해서 또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원슬라이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인테리어감을 높일 수 있는 중문을 선택하고 싶다라는 고민이시면 당연히 원슬라이딩 중문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효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개방감도 넓고요. 인테리어감은 말할 뭐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디자인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리 분할, 아치, 간살, 그다음에 다양한 컬러 변경까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인테리어감 또는 한 번도 원슬라이딩을 설치 안 해보신 분들께서는 원슬라이딩을 선택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현관의 구조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한번 밖에서 바라볼게요. 자, 통창일 때 모습입니다. 뭐 거의 현관이 뻥 뚫린 느낌들이 나거든요, 정말. 그리고 브론즈 유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브라운 컬러가 따뜻하고 고급스러운 느낌들이 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선택을 하시는 유리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실제 뭐 이쪽에 스위치가 있지만 스위치만큼 이격을 시켜서 제품을 설치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간단히 이격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기본적으로 스위치의 두께가 대부분 9mm에서 12m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문이 열렸을 때 이 현관 문이 이 원슬라이딩이 스위치에 닿지 않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12mm를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공간이 발생하는 겁니다. 왜냐면 스위치에 닿으면 안 되니까요. 간단하게 한번 옮겨볼까요? 자, 이렇게 옮겼을 때 지금 조금 스위치를 제가 두껍게 해 놓은 상태에서 좀 닿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요 정도, 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격이 되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간이 막혀야 방풍이나 방음이나 방한 이런 부분들이 될 텐데 이 공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시공에 들어가느냐? 기본적으로 떨어져 있는 만큼의 이렇게 공간에 자, 이렇게 기역자 몰딩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이렇게 양쪽에다 이런 식으로 기역자 몰딩을 만들게 됩니다. 더 네, 이렇게 기역자 몰딩을 양쪽 모서리에 이렇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아이를 이렇게 문을 이제 다 닫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닫게 되면 문틀 사이가 완벽하게 막혀지고요. 이 사이 이쪽은 이제 가스켓이라든지 모헤어를 통해서 이 부분까지 완벽하게 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위치 부분들은 벽에서 스위치 두께만큼 이격이 돼서 중문을 설치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문이 완전히 열리는 폭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 정도까지 손잡이에
두께만큼, 넓이만큼 이렇게 문이 덜 열리게 됩니다. 약 거의 95% 이상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되는데,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중문의 도 손잡이는 이제 거실 방향으로 위치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이쪽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 벽이 좀 짧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을 이쪽으로 이렇게 열리게 하려면 이만큼 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의 손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쪽 벽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사용돼서 내가 문을 열고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원래는 손잡이가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데 손잡이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들은 크게 불편함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심히 고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슬라이딩도 설치할 수 있는 아주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원슬라이딩 선택하셔도 무방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설치될 수 있는 중문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후기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가겠습니다. 자, 원슬라이딩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개방감이라는 부분, 그리고 인테리어감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디자인을 구사할 수 있는 게 원슬라이딩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내 외부에 약간 인테리어가 구사되었을 때 이 개방감을 극대화하는 측면을 가장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내 외부의 인테리어를 되게 예쁘게 했는데 그 부분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고, 또 그리고 외부에 또는 내부에 여러 가지 소음이나 또는 방 한 방음, 난방에 대한 소실, 이런 부분들의 효과를,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이 중문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원슬라이딩을 상당히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화이트 프레임의 투명 유리입니다. 강화 유리고요. 여기는 이제 문틀 동일한 구성인데 문틀을 내추럴 컬러로 랩핑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느낌대로 컬러도 구현 가능하다라는 측면이고요. 이렇게 집안 내부에 있는 컬러와 약간 컬러를 통일화시키면 인테리어감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느낌들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컬러를 선택이 가능하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리 같은 경우도 다양한 유리가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뭐 투명 유리를 기본으로 하시지만 집안 내부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조금 더 가져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투명 유리를 많이 선호하시는데요. 뭐 플루트 유리라고 이제 하거나 또는 이제 모르세로라고 하는 이런 패턴이 있는 유리를 좀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그래서 박람회 때라든지 또는 실측을 할 때 이런 유리를 직접 제가 다 지참해서 상담을 드리기 때문에 내 집에 가장 잘 어울리는, 또 내가 직접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유리나 색상의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원슬라이딩은 다양한 디자인을 구사할 수가 있는데요. 유리를 분할하는 디자인을 첫 번째로 좀 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유리의 한 라인을 이렇게 가게 되면 19, 29가 되고요. 하나를 라인을 더 주게 되면 분할면이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구라고 명칭을 하거든요. 이 4구를 분할하는 측면에서 유리를 다양하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분할하는 측면마다 다양한 유리를 넣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전체를 통으로 하거나 또는 이제 이렇게 완전히 투명으로 하거나 뭐 이런 선택을 하시게 되시는데, 기본적으로 불투명은 프라이버시를 어느 정도 좀 막는, 보호하는 측면의 기능을 하고요. 또는 이렇게 좀 보시면 이 현관이 되게 작거든요. 그러면 이제 불투명으로 하게 되면 너무 답답하니까 집안 내부까지 보면서 현관의 스페이스를 좀 더 넓게 시각적으로 가져감으로써 답답한 감을 줄일 수 있게끔 이렇게 투명하고, 또는 이제 어두운 컬러보다는 밝은 컬러가 좀 더 넓은 공간감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렇게 화이트 계열 쪽으로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자, 유리는 이제 브론즈 유리가 이게 투명 브론즈가 있고 불투명 브론즈가 있습니다. 브론즈 사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능에 맞게끔 컬러가 들어가 있는 투명과 불투명을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할의 횟수는 최대 6분할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유리도 다양하게 이 큰 분할, 작은 분할, 다양하게 유리도 이렇게 믹스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리를 이제 분할하는 측면에도 보시게 되면 브론즈 유리, 그리고 아래는 이렇게 나무 판재로 막으면서 좀 더 화이트의 면적을 넓게 줘서 넓은 현관의 모습, 좀 모던한 느낌들을 좀 많이 연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발이 보이는 걸 좀 막는 역할도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고 유리를 분할할 때 유리는 망임 유리, 여기는 일반 투명 유리, 이렇게 다양한 유리를 별도로 이렇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맞고 내추럴 컬러 맞고 유리는 모르세로 유리 이렇게 좀 약간 내추럴한 느낌들을 포인트로 주시는 현관이 되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슬라이딩은 블랙, 화이트, 샴페인 골드, 징그레이 이렇게 컬러를 갖고 계시는데요. 여기는 이제 샴페인 골드 컬러입니다. 근데 되게 막 옐로우 계열이 아니고 되게 은은한 어떤 샴페인 골드의 느낌들이기 때문에 과하지 않는 은은한 무난한 이런 컬러 포인트를 원하실 때는 이 샴페인 골드도 너무나 예쁜 컬러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브론즈 유리입니다. 그래서 현관에 어떤 배색된 느낌들이 어떤 컬러가 많다라고 하면 그 컬러와 유사한 유리나 문틀의 컬러를 매칭시켜 주시면 상당히 통일감이 좀 있고 편안한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여기는 화이트 계열이고요. 간살의 디자인이거든요. 이렇게 간살의 수는 이렇게 4개를 기본 구성으로 하는데요. 뭐 이렇게 가로선도 넣을 수가 있고 색깔은 문틀 프레임에 맞춰서 다양하게 구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전체를 간살로 하는 모습인데요. 여기는 현관, 여기는 드레스룸인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유리를 불투명으로 하게 되면 간살이 되게 잘 보이거든요. 근데 투명으로 하게 되면 간살이 조금은 투영되는 이제 그 안의 모습 때문에 조금 더 느낌은 이렇게 좀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게끔 유리를 선택을 하시는 부분이 분위기에 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살 같은 경우는 이 개수에 따라서 좀 추가금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에 맞게끔 원하는 개수만큼 넣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슬라이딩에서 가장 많은 선택과 가장 많은 인기가 있었던 디자인이 바로 이 아치 디자인이죠. 아치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구의 아치, 그리고 유리 아래 하단을 나누거나 띠를 줄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투명 유리 화이트고요. 여기는 이제 브론즈 유리에 유리를 분할해서 모르세로 유리로서 불투명 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목적에 맞게끔 내가 원하는 느낌들로 이렇게 아래 신발이 놓이는 부분들을 좀 차단하겠다. 그리고 안쪽에서 신발이 보이는 걸 좀 차단하겠다라고 할 때 유리를 분할해서 불투명 유리를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제 샴페인 골드 컬러의 유리를 분할해서 모르세로 유리를 하단에 배치한 이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코너 아치가 있습니다. 정방향 코너 아치가 있고요. 이렇게 사선 방향의 아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치 부분도 역시 이렇게 내추럴로 랩핑을 하게 되면 정말 다른 느낌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추럴하고 고급스러운 느낌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많은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 하는 부분보다 현관에 내 집안에 얼굴이 현관에 딱 들어왔을 때 인테리어 올 인테리어를 실행한 느낌들이 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현관 중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느낌들로 연출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위아래 아치 다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브론즈 유리고요. 보시게 되면 여기는 샴페인 골드인데 브론즈 유리에 불투명 처리를 한 브론즈 사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적에 맞게끔 안에가 보여지는 게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불투명 처리를 하실 수가 있고 답답한 감이 있다라고 하면 화이트 계열이 좀 밝은 느낌으로 넓어 보이는 느낌의 유리만 약간 컬러 포인트를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너무나 디자인이 많습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다양한 예시 사진을 주시거나 또는 샘플이나 저희 문다소에 여러 설치된 후기를 인스타나 밴드 또는 카페에 홍보물에서 보시고 캡처해서 사진을 보내주시면 디테일한 견적과 또는 그 집안 내부에 어울릴 수 있는 요소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카페에 노출된 저의 연락처나 또는 카페에 댓글을 주시면 상당히 디테일하고 또 원하시는 예시의 리뷰 후기를 찾아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또 친절한 상담 안내를 좀 드려보는 이런 상담 서비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슬라이딩은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또 다음 중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대칭 여닫이 중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비대칭 여닫이는 두 개의 도어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큰 도어, 작은 도어 모두 다 개방이 되는 이런 양방향성 중문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대칭 여닫이 중문을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비대칭 여닫이 중문 같은 경우에 설치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기본적으로 손잡이 방향은 거실 방향 쪽으로 위치해 있는 게 가장 들어오는 동선을 가장 짧게 형성시키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실 방향 쪽에 손잡이를 위치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관에서 바라봤을 때는 자, 이런 느낌들이 나는 거죠. 되게 간결하고 청고가 높기 때문에 시원한 감, 그리고 이제 작은 쪽문과 큰 쪽문의 이 4대1 비율이 상당히 시원한 느낌들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께서 이 비대칭 여닫이의 매력 포인트가 바로 이런 여백의 어떤 공간의 모습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비대칭 여닫이 중문은
상당히 심플한 그리고 모던한 그리고 정갈한 느낌들에 있어서 좀 매력 포인트를 많이 느끼시는 거고요. 좀 열려있는 모습을 좀 한번 보여드리면서 좀 더 참고사항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비대칭 여다지는 방문과 같은 한쪽 방향의 회전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아래 하단에 레일이 없기 때문에 발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지만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회전 반경이 되게 커요. 이렇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신발의 걸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의 걸림이 어느 정도까지냐면 요 정도까지니까 요 정도로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요 정도 선상에는 신발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정도의 신발을 벗어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러면 밀고 안쪽으로 밀고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나갈 때는 밀고 나가는 게 되게 편하거든요. 그리고 안쪽에서 만약에 밀고 들어오실 때 바깥에서 밀고 들어오실 때 모습을 좀 보여드려 보면은 자 이런 느낌들이 되죠. 자 그러면 복도에서 바라보게 되면 밀고 들어올 때 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사람 또는 이쪽에 방에서 나오는 사람 그리고 또 복도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과 이렇게 부딪힐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비대칭 여다지 같은 경우는 이런 특수한 이 구동 형태에 대해서 좀 더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층간소음 매트를 설치하려고 하셔도 거의 이만큼 거의 못 갈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넓은 면적을 이제 설치할 수 없게 되는 거니까 대부분 이제 이 정도에서 커팅을 해버립니다. 너무 많은 부분이 커팅이 되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뭐 비대칭 여다지는 이제 이 만야층 형태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을 좀 많이 잘 알고 계세요. 이런 특징을. 그래서 대부분 이제 바깥쪽으로 여는 이런 방식을 많이 선택하시는데 실수로 이제 뭐 안으로 여는 부분까지 나는 완전히 막고 싶다. 그래서 나는 한 방향으로만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브라켓이 있습니다. 고정하는 브라켓이 있기 때문에 이 브라켓을 통해서 한쪽으로만 열리게끔 이렇게 세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좀 더 비대칭 여다지를 온전히 사용하고 싶은 분들께서 이런 참고 사항으로 고민 사항으로 설치하는 부분에서 고민이 많다라고 하시면 그러한 부분까지 감안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실제 타 아파트에서 설치된 모습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비대칭 여다지도 이렇게 아치 디자인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전체 아치, 그러니까 방구 아치의 유리 분할, 그리고 위아래 분할, 그리고 코너 아치 정방향, 코너 아치 사선 방향 이렇게 아치 옵션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전에 안쪽으로 밀고 들어올 때, 복도 쪽으로 밀고 들어올 때 좀 많이 차단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밀고 들어올 때 화장실에서 나오는 사람이라든지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 또는 맞은편 방에서 나온 사람과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회전방이 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셔서 그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비대칭 여단이 기본형입니다. 브론즈 유리의 화이트 컬러인데요. 상당히 시원한 감이 많이 듭니다. 청고가 끝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열려있는 모습을 볼 때 신발이 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는 반경 내에서는 신발을 놓을 수가 없는 좀 이런 단점이 좀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는 이제 투명 유리입니다. 화이트 프레임의 투명 유리, 여기는 브론즈 유리.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유리에 따라서 현관의 모습이 상당히 많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샴페인 골드 컬러입니다. 그리고 그레이 컬러 유리고요. 이런 문틀 프레임이 아주 슬림하지만 이 컬러를 줌으로써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탕정 푸르지오 리버파크 대리석 같은 경우는 약간 옐로우 계열이 조금 있습니다. 브라운 계열이라. 그래서 이 샴페인 골드를 선택하셔도 상당히 대리석과도 잘 어울릴 것 같은 컬러감을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런 느낌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블랙의 약간 묵직한 감을 많이 원하신다고 하면 이런 블랙 느낌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유리도 이렇게 분할하고 또 다른 종류의 유리도 여기 배치하실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모르세로 유리를 전체 불투명으로 처리했을 때에 대한 느낌이고요. 그리고 투명 유리에 모르세로 유리, 이렇게 유리를 분할해서 다른 유리를 믹스해서 넣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6분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분할하고 또 제일 아래는 불투명 넣을 수가 있는데 요즘은 좀 이렇게 많은 분할수를 가져가는 선택을 많이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좀 이렇게 간결하고 많이 오픈된 개방감을 좀 원하시는 측면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컬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양하게 원하시는 내추럴 감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체리, 오크, 뭐 또는 월넛 이런 컬러들로 다양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간살의 디자인을 넣을 수가 있고, 여기는 오크톤, 내추럴 오크, 여기는 이제 체리 계열인데요. 이 레버형 손잡이를 많이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반려동물 때문에 그렇거든요. 반려동물은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레버를 잡아 다녀야 열리는 이런 형식을 원하실 때는 레버형으로도 선택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여기는 전체 간살을 넣은 모습이고요. 여기는 사이즈가 1m 40 정도가 넘습니다. 근데 1m 지금 우리가 16cm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느낌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치의 느낌이고요. 손잡이도 아치형으로 가실 수가 있고 또는 이렇게 기본형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치의 유리를 분할해서 다른 유리로 가실 수가 있는 느낌이고요. 여기도 역시 동일하게 아치 디자인의 모르세로 유리. 상당히 깔끔한 느낌이 되게 많이 나는 게 이 비대칭 여닫인 것 같습니다. 유리 분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인과 이 좁은 면적과 이 4분의 3 면적의 이 비율이 되게 황금 비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인테리어감이 슬라이딩 도어처럼 물씬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느낌이 나는 게 바로 이 비대칭 여닫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아래 이렇게 아치 옵션을 넣으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모르세로 유리, 여기는 투명 유리고요. 손잡이는 아치, 여기는 일반형 손잡이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안쪽의 프라이버시를 좀 더 보호하기 위해서 모르세로 유리를 많이 하는 거고요. 여기는 좀 답답한 것보다는 개방감을 좀 더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투명 유리를 선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사례 모두 이 아치 디자인을 넣은 순간 상당히 디자인틱함은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너 아치 형태로도 가실 수가 있고요. 유리는 브론즈 유리, 여기 이제 투명 유리입니다. 그래서 비대칭 야다지를 사실 정의하자면 카멜레온 같은 중문이다라고 대부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뭐 아치, 간살, 뭐 일반 통창, 어떠한 디자인도 소화할 수 있는 이 변화무쌍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도 원슬라이딩 형태가 아니라 여닫이 형태이지만 레일이 없고 반자동 형태이지만 좀 더 많은 디자인에 내가 원하는 어떤 디자인감을 살릴 수 있고 믹스할 수 있고 도입할 수 있는 디자인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비대칭 여닫이 적극적으로 추천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통창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깔끔하고 개방감이 너무 우수하기 때문에 기본형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의 컨셉이 있다라고 하시면 하나하나씩 추가해서 전체 집안의 디자인감이 통일감 있게끔 꾸밀 수 있는데 이 비대칭 여닫이가 분명 적합한 중문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비대칭 여닫이 중문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요. 다음 중문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다수의 리버서블 도어 중문입니다. 리버서블 도어는 문 하나가 통창이 회전하는 방식이라 개방감을 상당히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큰 장점이고 1m 20 이하의 좁은 현관에 가장 그 효과가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게 바로 리버서블 도어입니다. 사실 이 리버서블 도어의 구동 방식이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가장 개방감 있고 반자동형으로 넓은 개방을 시킬 수 있는 현관 중문으로는 이 리버서블만은 사실 중문이 없거든요. 그래서 리버서블 도어도 한번 설치해 가면서 리뷰까지 포함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설치가 되는 부분이고요. 현관에서 바라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통창의 느낌들이 아주 깔끔하게 납니다. 실제 설치된 리뷰를 보시더라도 상당히 깔끔한 느낌들을 좀 보실 수가 있고 손잡이 위치 방향은 당연히 거실 방향으로 위치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실제 열려있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실제 열려있는 모습으로 자, 이렇게 세팅이 가능한 거죠. 기존의 문을 좀 더 위치로 바꿔주고요. 자, 이런 모습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문 하나의 회전 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회전 반경이 상당히 작습니다. 문 하나가 회전하는 정도인데도요.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신발의 걸림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피할 수 있고 문 하나의 개방감까지 가져올 수 있는 상당히 유용하고 실용적이고 상당히 편리한 그리고 개방감이 상당히 높은 중문이 바로 문다소의 리버서블 도어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 리버서블 도어가 어떻게 열리는지 움직이는 이 구동 방식에 대해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입니다. 자, 통창이고요. 전체 화이트 계열의
컬러를 썼고요. 유리는 투명 유리입니다. 반자동형이고요. 이렇게 밀고 열고 놓으면 반자동으로 이렇게 닫히는 모습이 됩니다. 좁은 현관에서는 약 95%의 개방감을 가져오기 때문에 좁은 현관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적은 힘으로, 가장 적은 힘으로 열릴 수 있는 중문을 추천한다고 하시면 바로 리버서블 도어이고요. 이렇게 아래 하단에 레일이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레일이 없기 때문에 어떤 출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발 걸림이라든지 물건을 이동할 때 전혀 걸림이 없는 아주 심플하고 개방감 좋은 중문 중에 하나가 바로 리버서블 도어이고요. 1m 20 이하에 정말 적극적으로 권장드릴 수 있는 게 바로 리버서블 도어입니다.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중문 중에 가장 적은 힘으로 열릴 수 있는 중문을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면 단연 리버서블 도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설치된 사례들을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 실제 설치 사례입니다. 지금 이 정도의 모습이 바로 지금 1m 20 이하의 사이즈의 모습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신발장 부분에 이런 흑경이 있으면 브론즈 유리하고 너무나 잘 맞거든요. 근데 저희 탕정 프루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밝은 느낌이라서 이렇게 투명 유리라든지 이 브론즈 유리를 하셔도 포인트가 아주 적당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밝은색 코트나이트 컬러의 유리는 브론즈 유리로서 포인트를 주고, 그리고 유리 몰딩이나 손잡이를 블랙으로 하시면 상당히 따뜻하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들이 많이 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이렇게 투명 유리에 그리고 밝은 코트나이트의 유리 몰딩과 손잡이까지 화이트로 하게 되면 현관 자체가 되게 넓어 보입니다. 이렇게 화사한 느낌들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컬러나 유리에 의한 분위기도 한번 고려해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유리 테두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브론즈 유리에다가 골드 몰딩에 골드 손잡이, 이렇게 세 가지 컬러 선상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손잡이나 유리 몰딩의 컬러 선택 옵션은 화이트, 블랙, 골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린 계열이 상당히 많이 요즘은 많이 선택하시는 컬러 중 하나예요. 그리고 따뜻한 느낌도 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면서 컬러 포인트가 과하지 않는 선상에서 좀 주로 많이 선택하고 계시는 컬러예요. 그래서 투명 유리 또는 브론즈 유리도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유리 몰딩이나 손잡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블랙으로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치 사례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통창 유리에 손잡이만 블랙으로 했을 때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신발이 보이는 부분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단하려고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는 옵션을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여기는 이제 그레이 유리고요. 코드라이트 컬러에 유리 몰딩하고 손잡이는 골드, 이렇게 포인트를 주신 설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디 브라운 컬러의 모르세로 유리, 그리고 유리 몰딩하고 손잡이는 골드, 이렇게 컬러에 대한 부분도 넣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현관의 컬러 포인트가 상당히 좋은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거실과 현관이 정면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서 조금 저희 타입하고 좀 다릅니다. 이 모습이 이제 저희 탕정 프루즈의 모습이고요. 이 정도의 모습으로 선택을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냥 1m 5cm 정도 되는 현관인데요. 상당히 좁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좁은 현관에서는 이 리버서블 도어가 개방감을 상당히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권장을 좀 드리는 모습이고요. 저희 탕정 프루저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좁은 공간에서 아주 심플하고 개방감 좋고 그리고 통창을 사용할 수 있는 여닫이 중에는 리버서블 도어가 가장 우수하다는 측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모르세로 유리에 그리고 유리 몰딩은 화이트, 손잡이만 블랙으로 해서 포인트를 주는데요. 대부분 이제 이런 매지 부분들이 약간 블랙 라인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들이 약간 통일된 느낌들이 많이 나서 블랙으로 포인트를 주셔도 무방하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화이트 컬러로 가셔도 무방합니다. 되게 밝은 느낌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좁은 현관에 대한 답답한 감을 좀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전체적으로 밝은 느낌으로 선택을 하시면 상당히 좋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레이라든지 블루라든지 스카이 블루 이런 느낌 컬러들을 다양하게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유리, 몰딩 화이트, 손잡이 골드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포인트가 내 눈에 보기 좋다라고 하시면 다양하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한 1m 10 정도, 1m 20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1m 30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통창을 사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넓은 느낌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리버서블 도어를 선택하신다면 너무나 개방감 있는 현관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리버서블 도어는 여기에 이제 회전축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반려동물이
과 함께 하시는 거라고 하면 이쪽에 공간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좀 고려는 좀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버서블 도어는 개방감 있고 반자동형이고 레일이 없기 때문에 시원한 어떤 현관의 모습을 연출하기에 가장 적절한 정보 중에 하나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좁은 현관에는 리버서블 도어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는 여기서 설명 마치고요. 다음 주문에 대해서 또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제가 삼연동 중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정 프루지오 같은 경우는 전체 다 삼연동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관이 좁기 때문에 전체 열리는 폭, 현관 폭의 3분의 2만 열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 한 75cm 정도가 열립니다. 뭐 화장실 문 정도보다 좀 작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출입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뭐 짐을 들고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에서 조금 더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사실 넓은 계고부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확장해서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쪽 신발장 옆에 측면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가벽체입니다. 그래서 이 가벽체 부분을 이제 철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철거를 좀 해보겠게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철거를 하면 이 공간이 남거든요. 그래서 현관 중문의 삼연동을 여기까지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까지 이렇게 상당히 넓은 약 한 1m 정도의 공간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넓은 계고부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방풍이나 방한 기능도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삼연동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철거해서 확장하는 형태를 가장 좀 많이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문틀의 컬러라든지 색상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컬러를 선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느낌들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다라는 측면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철거 부분도 이 부분이 가벽체이기 때문에 내가 새 집이기 때문에 이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 좀 부담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신발장은 이 벽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쪽 가벽과 전혀 무관하거든요. 이 가벽은 이 신발장의 사이즈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신발장이 끝까지 오면 수납의 공간이 상당히 높을 텐데 이러한 부분도 사실 원가 절감의 일부분이라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완전한 이 가벽입니다. 그냥 이 공간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철거해도 전혀 무방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후 철거 이후에 마감하는 형태로 중문이 시공되기 때문에 마감 또한 아주 우수하게 깔끔하게 설치가 된다라는 부분이라서 걱정하실 부분 전혀 없고 현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사계절이라서 겨울에 어떤 한기 그리고 또는 소음에 대한 뭐 내부로 또는 내부에서 소음이 밖으로 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기능적으로 우수하게 제공받으시려면 이 삼연동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셔도 무방하시고 좁은 현관에는 설치하면 좀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철거 확장을 해서 시공하신다고 하면 주문의 기능을 거의 100% 가장 체험하기에 좋은 주문이 바로 삼연동 중문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현관 중문 외에 이 드레스룸 쪽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외창이 있습니다. 이 외창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붙박이장을 놓으시게 되는데 이 붙박이장 같은 경우가 대부분 한 요 정도 해서 올 것 같아요. 한 400, 500, 한 600 정도 되니까 한 이 정도의 붙박이장이 한 2,300, 그러니까 요 정도 오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문이 이쪽 선상에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자, 요렇게 중문을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설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쪽 부분에 이제 화장대가 들어오거든요. 화장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앞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같이 이렇게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공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사실 붙박이장이 먼저 들어온 다음에 중문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화장대, 선반 이렇게 들어오셔도 되고 또는 중문을 가장 먼저 설치하고
붙박이장이 끝까지 들어오고 화장대도 이 중문에 끝까지 붙여서 들어오게 되면 아주 깔끔하게 시공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붙박이장 들어오고 화장대 들어온 다음에 저희 중문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으로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하는 순서는 붙박이장 다음에 뭐 중문 또는 화장대 이 팬트리 선반 다음에 중문하고 붙박이장이 들어오거나 이런 순서를 가지시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삼연동 중문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하자가 AS가 가장 적게 나는 중문 중에 하나입니다. 구조가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원슬라이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한번 설치해 놓으면 화장실의 소음 차단 그리고 이 외창에서 들어온 한기 차단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장 효율성이 높은 게 바로 삼연동 중문입니다. 그리고 1m 84면은 삼연동이 2m 40까지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 공간의 개방감도 거의 이 붙박이장만큼 열려버립니다. 간단하게 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거의 이 정도 열려버립니다. 그러면 가장 공간의 효율도 높고요. 만약에 여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사셔도 되니까 그렇게 이제 생활 패턴이 있으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화장실 사용소음이나 뭐 겨울에는 다시 이렇게 또 닫아놓고 환기 침투라든지 사용소음 차단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기능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부분 측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불투명 유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루엣이 보여지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 이 유리 대신에 나무판으로 완전히 깔끔하게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카페에 한 번 더 이렇게 실제 설치 사례 이런 부분들까지 디테일하게 리뷰들을 같이 첨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한 역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 또는 카페 댓글, 카톡, 문자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이 다 돼가는 영상으로 좀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요. 74A 타입 같은 경우도 현관, 드레스룸 이 두 가지 곳에 두 개소에 중문을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문 같은 경우는 사실 겨울에 가장 기능적인 요소가 가장 크고요. 또는 이제 뭐 반려동물이 있거나 또는 어린 아이들이 있을 때 이 중문의 역할이 상당히 기능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고요. 예전에는 현관 중문 같은 경우가 그냥 선택적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필수 어떤 입주 물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 가지 열 효율에 대한 소실 부분, 에너지 절약 차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문은 필수 품목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고 혹여나 AS가 나도 신속한 AS 이런 부분에 있어도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거든요. 저희 문다소 중문은 대형 브랜드는 아니지만 대형 브랜드에 납품할 정도로 약 16년의 장수 기업입니다. 중문만 전문적으로 약 16년을 운영해온 회사이기 때문에 그 어떤 회사보다도 전문성과 그리고 제품의 프리미엄급 품질 관리 그리고 신속한 사후 관리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자신 있다는 말씀을 자신감 있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4A 타입 평면도 영상 설명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입주민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박람회 그리고 또는 카페상에서 다양한 질문 사항과 답변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